네, 반갑습니다. 12월 20일 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 조정이 좀 과한데요? 라는 말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수급 동향에 비해서 또는 뭐 재료에 비해서 조정이 조금 많이 내려간다라는 느낌이 좀 보여주고 있죠. 오늘 코스닥이 거의 2%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1.96%. 코스피 같은 경우도 0.8% 정도 하락을 했는데, 자, 이 정도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내리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약세를 지속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시총 상위주들이 떨어지게 되면 일단 무조건 우리나라는 지수가 떨어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있었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도 이제 고평가된 종목군들의 낙폭이 좀 커지면서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뭔가 좀 반등을 좀 해줘야 되고요. 또 특히 이제 테슬라라든지 이런 전기차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줘야지 2차전지가 좀 덜 떨어질 텐데, 그것도 지금은 조금 불안정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시총 상위의 어떤 지각 변동 계속 일어나게 되면서 시장의 부담감을 키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종합주가지수 보시면은요, 61선 지켜줬습니다. 아래쪽 꼬리도 좀 달아줬고요. 분위기가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조정이 뭐 너무너무 심각해가지고 뭐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는 아닌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거죠. 네, 일단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믿었던 종목들, 뭐 대피처라고 볼 수 있었던 2차전지주들이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까지도 같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 안 되겠어, 끝났어 라는 식으로 던져버리는 분들 많이 계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라는 어떤 구간,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 지난번처럼 이렇게 공포스러운 조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분봉상에서 보시면은요, 저점권을 일단은 이탈을 했죠. 그래서 지지 포인트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오전에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제 2345포인트,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오후에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이게 다시 올라가줘야 되는데 힘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세로 지속될 수 있는 배경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훨씬 낫죠.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뭐 그냥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갖다 집어 던지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거는 뭐 안 보고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가 나타났다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감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심리가 많이 위축되는 모습으로 좀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좀 해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일단 매수는 집어넣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매도를 좀 끄집어내고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전만 하더라도 거래량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매도에 대한 포인트들이 확대가 되면서 거래량도 조금 늘어난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매도 물량이 훨씬 더 많았다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은 근데 보시면은 뭐 별게 없어요.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730억 순매도, 그 다음에 기관 쪽은 271억. 둘이 합쳐가지고 뭐 지금 1000억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가 330억 정도 순매수 들어갔고요. 연기금은 300억 팔았고 뭐 이런 모습이라서 뭐 외국인들은 1000억 팔았어요. 그러니까 기관하고 합친다 하더라도 1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모습이란 말이죠. 자, 이 정도 물량을 가지고서 코스닥은 마이너스 2% 가까이 떨어지고 코스피는 0.8% 떨어졌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금들이 어느 쪽을 타겟팅 했을까? 지수를 끌어내는 쪽에 타겟팅이 됐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시총 상위 종목군들 먼저 좀 보도록 합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 보시면 오늘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오늘 카카오가 조금 많이 내린 것 외에는 특이사항 없었고, 오히려 KB금융이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이라도 올라서면서 그래도 보탬이 좀 됐어요. 뒤로 넘어가게 돼도 마찬가지죠. 뭐 코스피 쪽은 그게 크게 변화가 있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고, 뒤로 넘어가면서 이제 HMM이라든지 또는 이제 SDS 이런 종목들이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뭐 그 외에는 뭐 또 뭐 근데 이것도 2%대 뭐 이런 거 크게 나가는 거라서 크게 문제될 건 없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정도 상황이라면은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도 좀 떨어지는 모습도 다시 나타났네요. 아무튼 이런 모양새들이 코스피 시장에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쁘진 않았어요. 대신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 하락세를 좀 보이면서 낙폭을 조금 키웠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뭐 하이닉스도 0.89,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마이너스 1.5%, 이 정도는 뭐
그냥 늘 있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네, 아무렇게나 만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시장에는 조금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얘네가 아니라 누구냐면 코스닥이겠죠. 코스닥 쪽이 많이 내렸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카오 게임즈,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펄업이 있어요. 게임즈가 다시 한번 내리는 모습이에요. 여기다가, LNF가 지금 184,200원까지 추가적으로 또 내려갔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신저가가 174,000원인데, 만원만 더 내려가면은, 이제 신저가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10만원대 다시 깨고 내려가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만약에 내일도 반등이 안 나온다면, 하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엔터주들까지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보니까 부담감, 차익 실현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 시장이 약간 불안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올라온 것들 뺏기기 싫어서 그냥 팔아버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엔터주들 파시는 것은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모습이 좀 있었죠. 그래서 JYP 엔터나 CJENL. 근데 얘네들 조정받아도 뭐, 그래서 어쩌라고가 되는 거라서 큰 문제는 없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지금 3, 4%대짜리, 네, 그런 조정들이 좀 제법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계속 뒤로 밀려 내려가면서 부담감을 좀 키워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이런 정도의 흐름인데, 뭐, 실질적으로 봐서는, 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약세를 좀 보였고, 그 다음에 약간 고평가라고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그런 애들이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지, 실제로 밑바닥에서 올라가는 것들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았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동향 봅니다. 오늘은 상한가도 좀 제법 있네요. 제주은행 다시 상한가네요. 네, 오, 잘 간다. 그죠? 위더스 제약이 있고요. 코이즈, 그리고 카이노스메드 뭐 이런 종목이 오늘 상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0% 이상 올라간 종목은 얼마 안 되네요. 뭐 이것저것 좀 제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15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 이상 올라간 종목이 굉장히 적었다는 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양지사 아직도 뭐 움직이고 있나요? 뭐 슈퍼개미가 이제 아직 안 팔았겠죠? 네, 일단은 내년도부터 팔기 시작할 테니까 물량 나오는 거 대비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요. 뭐 그런 정도.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오늘은 이 상승폭이 0.81%가 상위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침보다는 더 떨어진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랑주 같은 경우는요. 오늘은 뭐 하한가까지는 없었네요. 세원전공이 많이 밀렸고요. 그다음에 세원물산, 세원 쪽이 지금 오늘 다 빠졌네요. 그다음에 QRT,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17%나 밀려서 끝났네요. 이렇게 되면 더 빠질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네, 주의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또 많지가 않아요. 네.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위권의 어떤 하락률을 보여준 종목군들이 제법 많이 있었다. 이거는 대형주 쪽에 주가 하락이 조금 제법 많이 있었다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주들은 보통 뭐 3, 4%대 밀리거나 그런 모습 아니라 더 많이 밀리거나 아니면 아예 올라가 버리거나 그런 정도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른선 ENA 같은 경우는 네, 뭐 아바타 관련한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또 얘기 나오니까 바로 또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다운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은 낙폭이 제법 크게 나왔네요. 마이너스 4.36%.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요, 아까 플러스가 0.8%, 오늘 마이너스 4.3%, 이 정도면은 대체적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많이 몰렸다는 이야기고요. 기본적으로 2, 3% 이상 하락한 종목들도 제법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뭐, 상승 종목이 없었다고 쳤을 때, 오늘은 상당히 공포스러운 날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계좌가 마이너스 3% 이상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뭐, 포트폴리오가 적당히 섞여 있다거나, 뭐, 상승 종목도 좀 있고요. 적당히 섞여 있다거나, 또는 낙폭 자체가 일단 좀 제한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는 네 그렇게까지 많이 밀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났을 오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심하셔야 되는 종목들 뭐 개별주 쪽에서 변동성이 좀 심했거나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거나 이런 고평가된 종목들 네 그다음에 대형주 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군들은 당분간은 약세를 더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할게요. 매매 동향을 보시면 기관 쪽은 고버스를 당장 사버리네요.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를 샀어요. 그 다음에 인버스 매수가 있고요. 레버리지는 오늘은 좀 매도가 들어갔는데
좀 특이한 부분이죠. 삼성전자를 사면서 고버스, 인버스를 샀다. 네, 물론 이제 대형주들이 많이 포진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금 네, 애매한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 2차전지 쪽 매도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뭐 네이버 자동차 쪽도 조금 매도가 있고요. 뭐 그런 정도인데 뭐 자동차 쪽 들어가서는 이제 물량 자체 많지 않고요. 그냥 레버리지 쪽 시장을 던지는 형태와 LNF 쪽 매도를 하는 움직임들이 조금 많았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 입장에서는 일단은 고퍼스 쪽 매수가 들어가면서 시장에 대한 어떤 하락을 베팅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나타난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종목에 대한 개입은 별로 하지 않았고요. 시장 방향에 대한 그런 개입만 조금 들어가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외국인들 어땠을까요? 삼성전자를 제법 많이 팔았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뭐 물량 자체가 뭐 저거하지만 오전에는 그래도 둘 다 뭐 포지션들이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오후 들어서면서 매도가 좀 나온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시총 상위가 많이 눌려 있는 모습이라서 약간은 뭐라 그럴까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관점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SDI 유일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죠? 네, 2차전지 쪽에서는 SDI만 유일하게 사고 있는 것 같다 생각들고 LG전자 오늘 매수가 좀 있었고요. 근데 물량 자체가 많지가 않아서 뭐 이렇게 영향을 많이 준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얘들도 마찬가지로 곧버스를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레버리지 매도는 따로 안 보이죠. 그러니까 시장 방향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회의적입니다. 주가가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아. 하지만 해지용용으로 곧버스는 좀 사야 될 것 같아. 대신에 물량은 많이 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시장 지지선은 뭐 어떻게 보더라도 좀 단단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뭐 부담이 될 만한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건 점이라면은 현재 지지선을 어떻게든 좀 끌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거나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장의 재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뭐 좀 나쁘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경제 지표가 나쁘게 되면은 오히려 긴축의 위험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굉장히 지루하고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짜증나고 네, 화딱지가 나는 그런 장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일 수도 있겠는데 바닥이니까 그렇습니다. 저점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상승장이거나 하락장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바닥만이 가진 특권이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또 실망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이 바닥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 시간대 부분들 잘 기다리셔가지고 대응 전략들을 좀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뭐 이것저것 산다라기보다도 잘 들고 가는 거, 잘 다독여주는 거, 또는 이제 추세가 돌아서는 거 있으면 조금 더 사주는 거, 그런 형태로 접근하시는 것이 제일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자, 시장은 일단 이렇게 마무리됐기 때문에 뭐 내일은 수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장이 이제 경제지표를 통해서 어떻게 시장에 이런 분위기를 공급하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조금 살펴보면서 대응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특이사항은 없었고 굉장히 지루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